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직장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송현지님 사연인데요. 영현님과 상황극을 하고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서 영현님이 친구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네.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큐. 너 요즘 괜찮아? 나 불면증이 심해서 어제 잠을 못 잤어. 불면증? 언제부터? 나도 모르겠어.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자꾸 잠을 못 자는 시간들이 많아지더라고. 그러면 어떡해? 그래도 잠은 자야 되잖아.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 영현님이 연기를 잘하셨어요. 왜냐면 이 친구의 네. 사연자님의 감정에 어떤지 보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생겼어요. 저는 20대 중반인데 열심히 살면 내 할 일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3년 동안 일만 했어요. 업무로 밤을 지샌 적도 많고 잘 버텼다고 생각했어요.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? 몇 개월 전부터 너무 자주 잠을 못 자고 있어요. 영현님은 혹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 있을까요? 있죠. 아무래도 뭐 친구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는 항상 이제 어느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. 그럼 그거를 이 잠자기 전에 막 이렇게 생각해서 오랫동안 뭐 잠을 못 자거나 한 적도 있을까요? 자기 전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게 나잖아. 왜냐면 그쵸.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했던 말인데 내 마음을 콕 찔렀던 말 같은 경우가. 그리고 이제 많은 관계에서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도 그거를 바로 표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. 사실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씩 떠오르면서 좀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아마 약간의 이런 뭔가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면에 좀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닐까. 맞아요.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럼 또 사연으로 돌아와서요. 네. 그렇다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일 끝나고 시간 내서 하는데 불면증이 지속돼요. 예전처럼 죽어라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공허함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? 노력해서 채워지는 감정이 아니라서 자려고 누울 때면 마음이 쿡쿡 아파온 적도 있어요. 주변의 권유로 병원을 다녀와서 잠시 괜찮아졌었는데 안 가니까 다시 증상이 생기더라고요. 아마 사연자님처럼 뭐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취준생 분들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엄청 많대요. 그 중에 20% 정도는 심한 수면 장애를 겪어서 병원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면에 관련된 뭐 이런 사업들이나 네. 연구들이 예전보다 더 커졌대요. 네.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우리가 뭔가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 더 편리해진 거잖아요. 더 그쵸.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. 왜 잠은 더 못 자게 될까? 그러게요. 이게 약간 이과적 사고로 또 들어간다 봐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래서 요즘 그 스마트워치에서도 수면 패턴 분석해주고 그렇죠. 그 링에서도 네. 갤럭시 링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, 그 같은 잠을 자더라도 얼마나 깊게 잤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. 그만큼 이 사람들이 또 잠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네. 또 잠을 잘 자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잠을 자도 정말 잘 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. 이렇게 잠을 못 맞아요. 잔다는 게 내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. 최근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수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어요. 새벽 늦게 잠이 들어서 다음날 피곤해질 때가 많아요.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해서 유튜브로 찾아보고 도움이 되는 것도 해봤지만 절대적 피로감은 안 풀려요.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. 이 절대적 피로감은 주말에 몰아서 자거나 잠을 못 잤다고 그 다음날
일찍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.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, 근데 우리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계속 하니까. 맞아요. 그래서 또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요. 일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화를 낸 적도 없는데도 불쑥 화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? 입맛도 점점 없어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. 지난 주말 친구랑 만났을 때 카페에서 꽤나 오랜 시간 졸기도 했었어요. 그런 게 있던데요. 이게 기면증인가? 뭔가 낮에도 갑자기 졸음이 하고 온다거나. 네, 맞아요.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걸 다루거나 예전에 다큐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진짜 앉아서, 우리가 앉아서 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어렵죠. 아니면 서서 자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. 그분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. 지하철 타고 가는데도 이걸 잡고 있는데도.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은 진짜 그 전날 잠을 못 잤을 때, 그쵸. 근데 학교를 가야 되거나 뭐 회사를 출근해야 돼, 억지로 가야 될 때 맞아요. 붙잡고 막 눈을 감고 가는 건데, 기면증은 그게 시시때때로 오는 거니까 진짜 힘들겠구나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연자님은 지금 수면 장애가 생겨서 네. 이런 약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대화하면서 기분도 풀고 웃으려고 했는데 힘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친구가 너 요즘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미안하다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러워서 울음이 나기도 했어요.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불면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보내주셨는데, 제가 이 사연을 다룰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청취자분들과 같은 공감대를 만들고 싶다. 왜냐면 나도 잠을 못 잔 적이 있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최근에 잠을 못 자서 힘드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고요. 영현님은 혹시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정말 가장 클 것 같아요.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몸이 이렇게 완전히 이완되는 거를 막는 것 같아요, 스트레스가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도 이렇게 푹 이렇게 이완돼서 잠들지 못하고. 긴장 상태가 조금씩 남아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원래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진짜 네. 뭔가 모든 걸 다 막아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청각도 막혀야 되고 맞아요. 시각도 막혀야 어두워져야 잠이 오니까. 영현님은 어때요? 좀 잠을 못 자시는 편이에요? 아니면 그래도 나는 잠을 잘 때는 좀 편하게 잔다? 저는 이제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지 않다면 잠을 그래도 잘 자는 편인 것 같아요. 장소도 좀 가리지 않는 편이고. 근데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부터 안 오더라고요. 제가 그렇게 잠순인데도. 우리 현대인들이 네. 이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거를 좀 증폭화시키는 게 커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네. 잠자기 전에 많이 보거나 그쵸. 아니면 그 밤에 좀 많이 보잖아요. 왜냐면 우리가 일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활동할 때는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거지만 맞아요. 집에 들어오면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오랫동안 또 눈에 피로가 생기는데 그게 아마 잠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. 네. 영현님은 잠자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좀 하는 편이에요? 안 해요? 저는 꼭 하는 현대인입니다. 깜짝 놀랐어요. 뭔가 꼭 하는 현대인이라니까 약간 반전이 있는. 네. 저는 이제 그 불이 다 꺼졌을 때 핸드폰으로 오늘 올라왔던 뭐 콘텐츠 몇 개 이렇게 보는 게 또 소소한 힐링이잖아요. 그때 딱 몰아서 보거나 다 봐야 내가 하루가 마감된다는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. 그리고 똑같은 영상도 낮에 보면 그 정도로 뭔가 집중이 안 되죠. 집중이 안 돼요. 근데 밤에 보면 뭔가 그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도 더 마음에 와닿고 맞아, 나도 이랬었지. 막 나도 이런 감정을 느꼈었지 하면서 괜히 더 공감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. 그 시간이.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이걸 손에 놓지 못하고 네. 내가 진짜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보다가 자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.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오히려 약간의 잠이 깨버리는 거죠. 그쵸. 이 빛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수면에. 저는 이 사연자님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내가
스트레스를 안 받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네. 여기 보셨을 때 3년 동안 일만 하셨다고 했잖아요. 어우. 이게 휴식이 있는 거와 나름의 힐링을 하는 거와 일만 계속 하는 거 다르거든요. 다르죠. 근데 나는 어릴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. 음.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지. 잘 버텨보자.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든 골고루 해야 돼요. 아.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행도 다녀오거나 네. 아니면 좀 휴가를 2, 3일 붙여서 써서 좀 쉬기도 하고. 근데 그때는 생각을 못 하는 게 내가 일단 이 시간 안에서 이탈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대학생분들도 갑자기 휴학하려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. 취준생분들도 갑자기 뭔가 다른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고민이 되잖아요. 네.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. 그쵸. 그게 사연자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병들게 한 게 아닐까. 그럼 오랫동안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. 뭐 네.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. 영현님이 본 증상 중에서 이런 거 있었다. 저는 평소에 잠을 잘 자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을 확 못 자게 되면 피부로 바로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에 정말 생전 아무 트러블이 없었던 부위에 트러블이 막 올라오고 심지어 그런 거는 쉬 없어지지도 않더라고요. 금방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. 네. 계속 내가 이 뭔가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되면 더 신경 쓰이게 되고 네.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뭔가 어렵죠. 올라가니까. 네. 저도 예전에 그게 많이 생겼어요. 잠을 못 자니까. 뭐 이거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입안에 염증 생길 때가 있거든요. 아, 그거 진짜 많대요. 혓바늘 같은 네. 그런. 그래서 한동안 그 약을 먹었어요. 아. 뇌과에 가서 제가 조금만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네. 받으니까 여기 뭐가 터진다 계속. 아. 염증이 생기면 네네. 터지면 아프잖아요.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다가 지금 사연자님처럼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유가 되거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어떤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. 그냥 병원을 계속 다니거나 뭔가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. 그래서 더 수면 장애가 더 빠르게 다시 돌아와요. 음. 우리가 다이어트 해도 요요 돌아올 때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다음에 돌아올 때는 더 잠이 안 와요. 그래서 저는 이거 병원 가서 당연히 뭐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네. 조금 나의 습관을 바꿔야겠다. 생활 패턴을 바꿔야겠다.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를 저는 오히려 줄였어요. 오. 왜 그런지 아세요? 너무 특별한 해결법이어서 지금 약간 당황했는데요. 이유가 왜냐면 그때 사람 만나는 걸 줄인 게 감정이라는 거를 사람 많이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100을 다 쓰면 잠을 못 자요, 오히려. 그래서 20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잠이 네. 들어야 푹 자는 건데 내가 이걸 초과해서 120까지 쓰고 자면 오히려 그 다음날 피곤해져요. 맞아요. 총량은 있는데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줄이면서 오히려 내가 뭔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린 거죠. 뭐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짧게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요즘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네. 그런 걸 좀 찾아 들어본다든가 그러니까 한 3, 4개월 뒤에 괜찮아지더라고요. 수면장애는 감기 같은 게 아니에요. 잠깐 내가 건강하게 한 달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람들을 줄여나가고 뭐 사람을 만나는 거 줄이는 건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.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뭐 독서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네. 뭐 ASMR이라든지 요즘 워낙 좋은 콘텐츠들이 많으니 혹시 뭐 연연님은 이런 방법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?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방법 중에 하나인 ASMR 추천드립니다. 이게 그 ASMR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나는 소리들을 되게 증폭시켜 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원래는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더 촘촘하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.
네, 근데 그 일상에서 느끼는 뭐 펜 소리나 아니면 뭐 발자국 소리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그 소리들에 되게 청각을 곤두세우고 듣게 음, 되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ASMR로 듣게 되면 그걸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몸을 싹 이완시키고 음. 듣다 보면 이게 한 귀로 들어가서 그냥 한 귀로 나오고 이게 집중해야 될 내용도 아니다 보니까 되게 몸이 싹 풀어지고 잠 자기가 좋은 컨디션이 되더라고요. 그게 아마 백색 소음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요. 오, 맞죠? 맞아요. 예전에 그냥 TV 틀어놓는 소리. 네.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일 음, 끝나고 거실에서 주무시던가 뭐 TV 앞에 주무시면 그냥 살짝 틀어놓고 자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. 왜 TV를 틀어놓고 주무시지? 저도 근데 가끔은 그 TV를 틀어놓고 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독서실 같은 너무 조용한 환경 있잖아요. 음, 이런 데서는 오히려 좀 더 긴장하게 되고 조금 더 제가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도 되게 예민해지게 되는데 오히려 똑같은 뭐 일을 해야 될 때도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오히려 전 효율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 일상적인 소음에서 오히려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안정감을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파수가 있는 것 같아. 아, 그게 사람들마다 다를 테고. 네. 지금 영현님은 그 주파수를 잘 찾았기 때문에 음, 어느 정도 이 효과가 있는 거고, 사연자님도 그런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, 음, 지금 20대 중반이시잖아요. 네. 30대가 되면 더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. 왠지 아세요? 왜죠? 혹시 뭐 영현님 부모님은 안 네. 그러실 수 있겠지만, 우리 부모님은 한 5시간,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들이 좀 나이가 드시니까 더 줄어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네. 있잖아요. 저도 예전에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었는데, 네. 아무리 늦게 자도 네. 이 생체 시계가 그 시간에 깨워요. 예를 들면 아,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가 네. 우리가 휴가를 받아서 좀 쉬는 날에도 자꾸 어, 깨니까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. 그래서 요즘 후회하는 게 네. 20대 때 더 잠을 많이 잘 거. 아예 미친 듯이 더 잘 거. 아, 늦잠을 더 잘 걸. 네, 그걸 못 해요. 어, 늦잠을 자려고 막 10시, 11시까지 자고 싶잖아요. 네. 안 돼. 아, 제가 최근에 일 때문에 한 3시인가 4시에 잠든 적이 있거든요. 네. 원래는 3시, 4시에 자면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. 무조건이죠. 10시에 8시에. 일어났어요. 오, 근데 예전에는 음, 8시 일어나면 잠깐 일어났다 잠이 들어야 되잖아요. 네. 이제는 잠이 안 들어요. 어, 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나 뭐 다른 걸 해서 그럴 수도 네. 있겠지만, 어릴 때는 아무리 부모님 일찍 깨우면 또 피곤하다 그러면 조금 뭐 음, 밥 먹고 네. 다시 자기 방에 가서 자거나, 그게 안 된다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게 수면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이 생체 수면 시계가 바뀌어 가고 있고, 음, 우리보다 어른분들은 그걸 더 빨리 겪었을 거고, 음,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거고. 예를 들면 예전에는 8시간을 자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나눠서 자는 거였는데 5시간, 뭐 4시간 자는 분들도 있고, 네. 그런 분들은 나눠서 자면 1시간 잤다가 깼다가, 맞아요. 그럼 진짜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이 잠이 정말 이 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그럼 혹시 영애님 음식 좋아하잖아요. 좋아하죠.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은 없을까요?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이라. 저는 잠 자기 전에 항상 따뜻한 차 마시는 것 음. 같아요. 카페인 없는 걸로. 카페인 없는 걸로 마셔야 돼요. 없는 걸로 그게 마셔야 돼요.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카페인이 소량 들어가는 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걸 잘 찾아보시고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는 건데, 마셨는데 잠이 안 올까?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옥수수 수염차에는 카페인이 있는데 옥수수 차에는 카페인이 없대요. 없어요. 그리고 보리차에도 카페인 없고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찾아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. 지금 겨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율무차. 율무차. 카페인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그 카페인을 보존하는데 저는 그거 먹고 네. 잠을 잤거나.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유자차? 유자차. 아니면 뭐 지난번에 게스트분이 얘기하셨던 뭐 레몬이라든지 네. 이런 것도 차로 많이 나오잖아요. 그쵸. 그런 거 먹으면서 조금 나름의 이 긴장감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.
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진님이 네. 항상 긴장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 잠을 못 자면서 친구들을 만나도 예민해지는 거잖아요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수면이 부족해지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더 뭔가 신경질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무기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콕 찌르는 말을 하게 되면 반응할 때 다른 거죠. 그쵸. 예전에는 그냥 부드럽게 반응하면 되는데 지금은 날카롭게 맞아요. 예민해져 있으니까. 고슴도치가 돼서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해. 근데 이게 성향이 말로 풀어가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잠자기 전에 생각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더 힘들어. 맞아요.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. 또 그 저녁에 친구 만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친구랑 말했는데도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가니까 네. 하나하나 말이 생각나는 거야. 그쵸. 오늘은 그러니까 잘 보냈다 해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회사에 있었던 그 스트레스 장면들과 다 한 번에 몰려올 때도 있는 거고, 이게 조금 사연자님한테는 쉽지 않은 일인데 생활 패턴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저는 또 추천드리는 게 침구를 바꿔보는 거 추천드려요. 오, 침구. 네, 저는 침구가 수면에 진짜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중순쯤에 저도 되게 잠이 잘 안 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는 이불 새거 사기였어요. 저도 새 집에 와서 바꾼 것도 있는데 네. 좋은 걸로 바꿨거든요. 네. 이런 그 브랜드 있는 걸로. 네네. 다르죠. 기분이 확실히 전환이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효과도 있겠지만 사람이 바꾸는 순간 네. 내가 뭔가 보상받는 기분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지금 연진님도 그런 무언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면 친구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내 몸에 와닿잖아요. 네. 잘 때 더 푹신하고 베개를 바꾸고 뭔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. 이불은 항상 덮고 자야 되고 네.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. 마음을 비워라. 오, 적절한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. 네. 그래도 조금 해석해 주세요. 제 생각에는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면서 어떻게든 스트레스가 조금씩은 쌓이는 것 같아요. 이게 어쨌든 밖에 나가 있으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긴장들이 모여서 이제 밤에 잠을 좀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항상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을 비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침대에 딱 들어가기 전에 딱 심호흡 한번 탁 하면서 오늘 있었던 스트레스는 침대에 갖고 가진 않겠다. 이 앞에서 두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침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숙면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요 사연에 댓글을 좀 남겨줘서 같이 이런 팁이라든지 방법을 좀 공유하다 보면 네. 서로 위안도 얻고 좋은 수면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. 저도 청취자분들의 조언을 구하러 한번 댓글창 방문해야겠어요.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네. 아니면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요 댓글창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연진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조금 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. 잠을 못 잔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니까요.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